자, 그 다음에 예, 다 지워버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여기 1년하고 1천, 그리고 관련 있는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 단체 그랬습니다. 이게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거 들어갈 자입니다. 거가 뭐냐면 그 4번 보세요. 양가로 사면 당해 중개 대상으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 조항을 머릿속에 그대로 숙지를 하세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랬습니다.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걸 하지 말라. 이 법 조문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할게요. 여기서 당해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생각하면 돼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물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뢰를 한 물건이다.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건 뭐예요? 네?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뭘까? 그렇죠. 이 중요사항이란 것은 이 토지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중요사항이에요. 그럼 몇 가지 적어볼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사하고 대부분 일치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저 토지 소재지 면적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걸 속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인데 150으로 속아갖고 판다 할지 거짓말 해가지고 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면 안 된다. 이걸 기본적 사항, 우리가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이 기본적 사항이라는 것이 뭐 소재지랄지 면적, 이걸 속이지 말라. 그럼 권리관계를 속여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저기 저당 잡혀 있는데 이상이 없다. 거짓말한 거죠. 이거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권리관계. 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속이지 말라. 이런 거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내가 배웠잖아요.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거. 에? 아니,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 이거 하나씩 외워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라고 속인다 할지. 또 허가구역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곧 해지가 될 것이니까 지금 사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 사항을 거짓 떠는 그 밖에 보면 속이는 방법이잖아요.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속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쟁이는 판례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판례가 가장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만큼 개공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거짓말 하게 되겠죠? 왜? 하나라도 빨리 성사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사항을 뭐 권리관계랄지 면적이랄지 이용제한 거래 이런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속아서 샀어요. 이 사람이 속아서 샀거든요. 개공이 이제 거짓말하고 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지행위일까 아니면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을까? 찍어봐. 속이는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다. D분은 손해까지 발생해야 돼요? 아니면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 손해까지? 저기는 손해까지 발생해야지. 여기는 에? 자체만으로? 에?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예, 그래. 갑자기 이쪽은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 손해가 발생하고 안 하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지행위로 1년하고 1천 금지행위로 처벌받고 손해가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지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금지행위 성립에는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아요. 손해 성립 여부 불문한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양가로 4번. 손해 발생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지는 거예요. 금지행위 처벌받고 손해를 별도로 지는 거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지행위로만 처벌받지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정직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하지 말라는 게 많죠. 하지 말라는 거. 그죠? 나는 속이고 싶은데 지금 속으로 그러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 자, 그러죠? 속여서도 해볼 테니까 빨리 합격만 시켜다오 뭐 그런 노래인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5번이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걸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첫째 줄에다 관련 있는 증서 있어요? 관련 있는 증서 있습니까? 여기서 관이 나온 거예요.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뭘 해도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개공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개공하는 거리. 중개한대. 근데 걸린다는데? 걸린다 그러잖아, 이것도요. 어차피 매매업이야. 일본에서도 걸렸으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이건 중개만 해도 걸린다. 그럼 뭘 중개를 하면 걸리냐?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를 하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 제시가 된 거잖아요. 관련 증서가 뭐냐? 이걸 공부를 하면 돼요. 관련 증서가 뭐냐?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거든요. 뭐 주택상환 사채 뭐 이런 거. 입주자 저축증 청약통장이요. 거기에 청약통장 나와 있죠? 자, 입주자 저축증 청약통장이라고. 자, 그러면 이것은 중개를 해도 걸리고 계속 사들여도 걸려. 그리고 이건 몇 년하고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하고 3천이요.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알아둘 게 뭐냐면 관련 증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걸 또 공부해야 돼요. 관련 증서인 것 같이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게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권. 뭐 상가 분양 계약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 건물이라고 배웠거든요. 장래 건물. 기억나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이니까 중개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분양권 중개하잖아요. 왜?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서가 되면 중개도 못 하잖아요. 관련 증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걸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걸려. 이 매매를 업을 하면 1번에 걸려. 1번. 1년하고 1천. 저쪽 증서를 계속 사들이면 3년하고 3천이고 이 분양권은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사들면 1년하고 1천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것은 관련 증서가 뭐고 아닌 것이 뭔가 이걸 공부를 하면 돼요. 관련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을 해도 걸린다. 자, 그래서 일단 양가로 5번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을 해도 걸린다. 그래서 관련 증서가 뭔지 아닌 게 뭔지 이런 걸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1번 할 때 직접거래 약간 언급했죠? 직접거래 약간 언급했잖아요. 직접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 쌍방 대리는 걸려 들어간다. 자, 직접 거래 봐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1번 할 때 직접 거래 약간 언급했어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의뢰인. A라는 개공에게 중개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이 둘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해주겠다 그래 놓고 이 건물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개공이 직접 사들였어요. 아까 몇 번만 사들여도 걸린다 그랬어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이게 직접 거래예요. 이제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다 직접 거래가 돼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걸리면 3년하고 3천이요. 징역 벌금도 무겁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의뢰를 맡길 때 중개해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개공이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싸게 내놨어요. 그러면 남에게 중개해 주면 중개보수 한 300만 원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가 직접 사면은 1억은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걸 중개를 해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죠. 왜? 300 버느니 1억 번 게 낫지. 근데 걸리잖아요. 하다 걸리면 3년하고 3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개공에게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계약서 써달라면 이제 이건 적법이거든요. 이 사람 통해서. 그러면 계약서 상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누가 돼요? 개공이 아니라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이게 개공이 아니라. 그러면 개공은 여기 B거든요. 그러면 이거 적법이에요. 적법. 그러면 이건 금지행위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들이면 금지행위 안 걸려요. 직접 사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직접 사면. 또 하나 봐보세요. 개공이 자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안 팔려. 안 팔려. 근데 이제 이때 을이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이때다라고 자기 건물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게 직접 거래야 아니에요. 자기 건물이 안 팔리고 있는데 의뢰인이 좋은 물건 소개시켜달라니까 그때 팔아먹었다니까. 기회는 있다더라고. 직접 거래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직접 거래?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든 팔든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예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계공을 끼워서 팔아야지. 그러면 이것도 이 사람이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 여기가 계공이 돼. 적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아파트랄지 자기 물건 팔 때는 반드시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면 걸리니까. 팔 때도. 됐어요? 팔 때도 직접 거래. 팔 때도 직접 거래. 자, 그럼 배우자 이야기 하라고? 그렇죠? 그럼 배우자 물건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요? 아니에요? 왜 안 돼? 배우자 물건인데? 네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배우자 물건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 부동산 안 내놔도 된다 소리죠? 그러면 친척 부동산 중개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건 봐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사람이 이 건물 임대 내주겠다고, 임대차 내주겠다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해 주겠다 그랬는데 중개 안 해주고 개공이 자기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았어.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금 맺고 살았다니까? 의뢰인하고. 그럼 여기 걸리겠어요? 직접 거래? 걸려요? 임대도? 예. 여기도? 여기는? 안 걸려? 왜 안 걸린다 했어요? 임대니까.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임대분 안 걸린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걸립니다. 누구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의뢰. 이것도 직접 거래요. 그럼 아까 1번은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한 걸 말하고 의뢰인하고 하면 임대도 무조건 직접 거래.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직접 거래는 딱 하나예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사든 팔든 매매든 임대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계공을 통해서 하면 직접 거래 안 걸려 들어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쌍방대리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 사람이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권한을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줬어요. 이 사람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고. 자, 그러면 누구 대리인도 돼요? 가부 대리인 A, 또 의뢰 대리인도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거나 팔 수 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 둘이 거래를 성사시켜버려 이렇게 대리를 해서 혼자서 팔고 사고 찍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쌍방대리.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승낙을 해줘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쌍방대리 해도 좋으니까 빨리만 성사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걸려 들어가. 민법에서는 승낙 받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안 돼.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허락을 받아도 개공 등은 이걸 하면 안 돼. 됐어요? 근데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에요. 무슨 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일방 대리. 이것은 금쟁이 아니에요. 금지 행위 X.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일방 대리는 괜찮다. 그럼 일방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울게요. 이 사람이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찾아가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수인이 되죠. 개공인 대리인 자격으로서. 그럼 이것은 한쪽만 대리권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대리? 일방 대리.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에요. 자, 실질적으로 일방 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갑이 회사 일로 바쁜다 할지. 그러니까 알아서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것은 금쟁이 아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6번 책을 한번 보세요. 직접 거래는 중개 대상물에서 개공 등이 의뢰인이 키포인트. 의뢰인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주세요. 의뢰인과 거래한 경우서 거래 매매 동그라미, 교환 임대차 동그라미. 자, 임대가 자주 틀리잖아요. 임대차도 누구하고 하면 다 직접 거래다.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에는 대리인이나 수임이 포함된다. 그리고 뭐 대리인이 의뢰가 들어와도 직접거래입니다. 그리고 개공이 다른 개공 후 중개로 매수하여 또 다른 개공 후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면은 직접거래가 아니다. 이 뜻이 되고. 자, 2번. 쌍방대리는 본인이 승낙이 있어도 안 된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일방대리는 된다. 그죠?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약 이행 몇 줄 봤어요? 계약 이행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계약 이행행위가 뭘까? 이행행위. 이행행위. 저거. 뭐 중도금이랄지 잔금이랄지 등기 이전. 이걸 계약 이행행위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약 끝나고 난 다음 문제, 다음 행위를 계약 이행행위라고 그래요. 뭐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과 관련해서는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혼자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고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이 뭐냐? 이거 투기조장이거든요. 자, 한번 책을 보세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자, 그게 이제 미등기 전매를 말하거든요. 관계 법령 규정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은 무슨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서 이야기 해볼게요. 줄여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줄이면 이거거든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전 등기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투가 여기서 나와요. 투. 이게 투 나오잖아요. 투기 조장. 됐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자, 이렇게 사고 팔았으면 이전 등기 해야 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가야 되는데 다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걸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 하거든요. 이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근데 을하고 병은 지금 미등기 전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을하고 병이 이 투기 조장을 걸리냐 이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을하고 병이 미등기 전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조항에 금지행위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뒤에 분은 걸린다. 안 걸린다고 한번 해봐. 안 걸린다고 해서 안 걸린다고 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지워졌네. 여기 지워져 버렸구나. 아까 금지행위는 33조 1항은 누구에게만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개공 등. 그럼 을하고 병은 개공 등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걸릴 이유가 없어. 을하고 병은 여기 안 걸려요. 다른 법에 걸려. 다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걸려. 그러면 여기서 33조 1항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을하고 병은 개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칠판에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칠판에서 개공이 어디 있어? 없죠. 없는 이유는
아니, 안 적어서 없는 거예요. 칠판에 안 적어서. 그럼 지금 적을 거예요. 그쵸? 지금 적는다고. 사이사이 개공등이 있어요. 사이사이. 다 같은 개공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이 건물 1억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죠. 그러면 개공이 이제 알았다 중개해 주겠다는 의리 찾아오니까 꼬신 거지. 1억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봐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1억 5천만 원 벌어주마. 받아주마. 그러면 을은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용 목적이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지. 이게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다고. 바로 넘겨요. 바로 넘겨. 그죠? 그러니까 또 병이 찾아오니까 1억 5천짜리 나와 있다 한번 사봐라. 책임지고 내가 얼마 받아주마? 2억 받아주마. 그럼 여기도 얼마 남겨본 거예요? 5천.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또 이제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2억짜리 너무 좋다. 그래서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었어? 2억. 그러니까 1억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조장한 거예요? 개공이 조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기 조장으로 여기 걸려 들어간다.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4년. 그러니까 개공이 이 사람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세금 포탈한 걸 알고 했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걸리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개공 등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을하고 병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안 걸리고 다른 법에 걸려요. 그리고 개공 등이 이걸에 걸려 들어간다. 투기 조장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을을 아까 얼마 받아준다고 꼬신 거예요? 근데 값이 떨어져 갖고 1억은커녕 9천만 원 받고 되팔았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전매 차익을 남겼어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손해봤잖아요. 원래 전매 차익 남겨먹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오히려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개공이 투기 조장으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걸려? 왜 걸려? 행위를 했어 안 했어? 결과가 안 좋았을지. 걸려 들어가요. 자, 그 책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전매자인 의뢰인에게 뭐가 없어도 전매 차익이 없어도 검증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요?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어도 개공은 투기 조장 걸린다 이 뜻이에요.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이건 이제 판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 탈세면 미등기보다는 전매를 중개하거나 투기 관리 전매 분양권 알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것은 이제 관계법령 규정에 위반했을 때 말한 건데 이것은 서서히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일단은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금쟁이. 자, 그 다음에 8번 책을 보세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거래가 완료가 안 됐거든요.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 동그라미. 시세에서 시. 여기 시가 나온 거예요. 자,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됐어요? 자, 이것도 금지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 뭘 구성해서? 단 동그라미. 여기 단이 나와요.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 대상 특정 중개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합격해갖고 가갖고 그 중개업소들께 해를 저지간다는 말 들어봤죠? 그래갖고 자기 회원들이라래. 회원들. 이게 단체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들끼리 중개를 해요.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공동 중개를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니까 그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매물을 안 줘. 그러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동네 중개업소 차리잖아요. 그러면 기존 중개업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 중개를 안 해요. 매물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규 진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회원으로 안 들어가면 물건 안 줘버려요. 자기들끼리 물건 해먹은 거예요. 중개하고 그거예요. 그거 하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단체를 8번하고 9번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거래질서 교란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후단에 보면 9번 후단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뭐한다?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고발하면 금지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게 특히 심했거든요. 9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걸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금지 행위 총 몇 가지? 9가지. 되게 많이 했죠.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진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법 조문들이거든요. 진하게 써놓은 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 이런 거, 이런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석하는 것은 강의 들으면서 하면 돼요. 강의 들으면 해석은 끝나요.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법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 아, 금지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이 33조 1항 금지 행위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33조 2항 금지 행위로 넘어갑니다. 33조 2항 금지 행위. 자, 거기 첫째 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일반인에게 주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33조 2항은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 동그라미. 자, 방해, 개공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이 개공 업무를 방해한다 이 말이야. 일반인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개공 업무를 방해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처벌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일반인들의 거꾸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거거든요. 그 위에 8번, 9번하고 2번 최근에 신설된 건데, 이건 이제 33조 2항 금지행위. 이것도 이제 3년하고 3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5번까지 다 기예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해도 이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저 개공에게 의뢰하지 말자. 저 중개업소에게 의뢰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만 하면 좋은데 제한을 뭐 했어요? 유도를 했잖아요. 유도. 아파트 주민들 다 친한 사람이 끌어가지고 우리가 저 부동산에 물건 내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안 돼. 저 부동산은 물건 내놓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처벌받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거꾸로. 안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시세보다 높게 표시 광고. 1억짜리를 2억에 광고한다 할지. 또 중개하는 특정 개공 등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특정 개공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그러니까 1번하고 정반대죠. 여기는 저 부동산에만 물건 내놓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를 뭘 했다? 차별을 했다. 이것도 처벌을 받는다. 이해됐어요? 이런 현상도 심했잖아요. 특히 강남 같은데 그 물건 비싼데, 그러니까 저 부동산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집에 내놓지 말자. 그리고 주민들 다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이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3번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아파트 주민 끌어다가 우리 아파트는 5억 밑으로 절대 내놓지 말자. 뭐 그렇게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자고 유도하랬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도 걸려 들어가고. 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을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 했다? 방해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이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방해를 했어. 그죠? 이렇게 하는 행위. 또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뭐하거나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재 높게 표시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도 하면 걸린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금쟁이 효과 그랬는데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개공 그랬죠.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이 처분 파트는 서서히 할 거예요. 이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서서히 하고, 그다음에 형벌은 아까 다 적었어요. 아까 1년하고 1천, 3년하고 3천, 2양도 33년하고 3천 다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뭘까? 교란행위가 뭘까? 자, 일단 양가로 1번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교란행위 설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교란행위 설치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교란행위가 뭐냐? 그 동그라미 1번. 금쟁이도 8번, 9번, 2번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 넘겨보세요. 69페이지. 양가로 9번하고 양가로 8번부터 끝까지 양가로 8번, 9번, 2번, 큰 2번 에서 양가로 1, 2, 3, 4, 5. 그러니까 양가로 8번부터 끝까지가 교란행위예요. 양가로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거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한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33조 2항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그 8번부터 끝까지다 이 말이야. 이게 교란행위다 이 말이야.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그러면 33조 1항이 다 교란행위 아니에요. 33조 1항 금지행위는 양가로 8번하고 9번 두 가지만 기고 33조 2항은 전부 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가 뭔지 감 잡았어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할지 단체를 구성한다 할지 이거 하고 33조 2항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 직접 이거 하고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위탁을 해요. 뭐 어디다 위탁해서 운영하냐?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자, 그래서 70페이지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후단 한국부동산원 동그라미.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소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는 국장, 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번 보세요. 신고 절차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하려는 자는 일시 장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동그라미. 그러면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국장 승인을 받아서 접수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신고를 했는데 좀 미흡하다 그러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악의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걸 역이용해서 교란 행위를 안 했는데 또 교란 행위 했다고 또 엿먹이려고 또 신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런 것은 국장 승인을 받아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이사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를 받았죠. 그럼 이제 시도이사 등록관청 도움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도이사 등록관청이니까 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등록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적으세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센터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 동그라미. 시도이사나 등록관청 조사 조치를 완료했잖아요. 뭐가 교란 행위를 하니까 신고센터에서 조치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거잖아요. 시도이사 등록관청에 가면 거기서 해가지고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완료한 날 1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등록관청 처리 결과 통보받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 그러면 이제 통보 오면 이제 신고센터 다시 이제 신고인에게 알려준다. 신고인에게. 그 사람 신고했는데 관청에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몇 적었어요? 매월 10일입니다.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가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직전달. 이해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관련 내용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뭐 걱정이에요? 자, 보수 한번 봐볼게요. 중개 보수 파트로 넘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중개 보수가 뭐예요?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요즘은 중개 수수료란 말 안 써요. 중개 보수란 용어가 바뀐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중개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개공이 중개 완성의 대가입니다. 개공이 중개해주고 받은 돈을 중개 보수라 그래요. 됐죠? 중개 보수 뭐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할 건데, 자, 칠판 서론 파트에서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건물이라 그랬고 의뢰인이라 그랬고 A가 개업공인 중개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의뢰인이 저 물건 팔고 싶다고 개공에게 의뢰를 맡겨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중개해 주겠다 그러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무슨 계약? 중개계약. 아주 좋았어요.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아니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 무슨 계약? 거래계약. 계속 나오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거래 계약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 완성이란 말을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중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수 청구권 이것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개공이 보수를 받아내려면 언제 보수를 달라고 하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보수 청구권은 이때 발생하느냐? 거래 계약이 체결할 때 발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한번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할 것 같아요? 자, 당첨. 중개 계약 시 발생할 것 같아요. 거래 계약 체결. 거래 계약 체결 시 강력 주장 가지고
거래계약 체결 시. 뭐라고? 지금 내가 잠금 물어보지도 않았어. 중개계약이냐 거래계약이냐 이것만 물어봤지. 네, 거래계약 시.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예, 중개계약 시. 왜 중개계약 시라고 대답을 했어요? 발생은 중개계약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책 봤다. 예, 이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요. 권리 자체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계약도 안 이루는데 보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이거 흔들리면 안 돼.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입니다. 상식으로 풀면 거래계약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발생 자체는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없는 것만 적으면 돼요. 자,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그러니까 권리 자체는 이때 발생하는데 돈을 받아내려면 이제 행사라는 것이 이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째 줄 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 중개계약 밑줄 발생 동그라미. 발생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양가로 2번 거래계약 밑줄 행사 동그라미.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보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이렇게 공부해주고. 자, 그 다음에 보수청구는 소멸 봐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개공 소개로 거래 계약이 끝났다가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지됐을 때 개공이 보수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 계약을 다 끝내줬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다니까? 그럼 보수 받아내냐 이 말이에요. 찍어보세요. 있죠? 있다. 그렇지. 달라진다. 두 가지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는데. 하여튼 없다. 우리 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기책 사유에 따라서. 자, 그러면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됐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누구 사정이나 중개 의뢰인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지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요.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개공이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개공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울 때 이거 건물 중개하려면 건물 조사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어. 과실로 몰라가지고 또는 일부러 고의로.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개공이 고의나 과실로 하자 사실을 몰라서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개공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샀는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개공이잖아요. 그럼 보수 못 받아요.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봐보세요. 개공이 거래계약 끝내놨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면 이제 뭐가 넘어가? 아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뭐가 넘어가? 중도금. 아니 잔금 보통 이런 형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왜 지급하지 않았어요? 모르지. 그죠?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최고하고 나서 그래도 안 하고 나면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된 거예요? 의뢰인, 을 잘못 때문에 해지된 거잖아요. 이때는 개공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받아요. 왜? 아까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끝났다 그랬어요? 안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죠. 중개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중도금은 계약 이유 문제잖아요. 계약 이행행위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은 개공은 중개 완성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을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 근데 을이 잘못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보수는 을한테만 받아요? 갑을 양쪽에 다 받아요? 을이 잘못하고 지금 해지된 거잖아요. 보수 받을 수 있다는데 양쪽에서 받을까 한쪽에서 받을까? 양쪽에 다 받아요. 그렇죠? 이것도 양쪽에 받아요. 그죠? 을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갑에게도 받아요. 개공은 일을 끝내줬어 안 끝내줬어? 끝냈어요. 그래서 보수는 양쪽에 각각 받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자주 틀려. 왜 틀리냐? 이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돼요. 개공 잘못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의뢰인 사정 때문에 해지되면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끝.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체결된 거래 계약이 개공 고의 과실로 개공 고의 과실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 사정으로? 거래 당사자 간 사정, 의뢰인 사정 같은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보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된다. 자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수 한도가 있어요. 이건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나눠지거든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협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협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보수 요일 이것이 작년에는 0.9였거든요. 매매 교환은 임대차는 0.8이고, 근데 이게 작년 후반기에 바뀌었잖아요. 0.7부터 0.4까지 6개 단계로 구분돼요. 구간이 있어요. 구간 6단계. 그리고 임대차 등은 0.6부터 0.3까지 6단계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이 범위 내에서 6단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하고 바뀐 내용이죠. 바뀐 내용입니다. 자, 이 6단계 구간을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한번 봐보실래요?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주택 중개 보수 한도 나와 있어요. 주택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보수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 조례 밑줄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걸 줄여서 시도라래요.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한다?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부서는 다음 상한 요율, 요율에서 의뢰인과 경영이 협의하여, 의뢰인과 경영이 협의 동그라미. 근데 이제 거기 시도가 빠졌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안 써져서 그런데 일단 매매 교환 6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그 맨 밑에 1000분의 7이 있어요. 예, 1000분의 7 그리고 1000분의 4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밑줄 그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7이 0.7이거든요. 0.7. 그러니까 0.7에서 0.4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눠져요. 임대차는 뒷페이지 보면 임대차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15억 이상에서 0.6 1000분의 6 있어요? 0.6부터 0. 이게 왜 8이라고 했어요? 0.33 이렇게 여기서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0.3이에요.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한다 이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6단계는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이것만 외워. 맨 위에 거. 작년에는 0.8이었거든요. 0.95. 근데 0.7하고 0.6 두 단계씩 내렸죠. 그렇게 이제 또 구체적인 구간이 생겼어요.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개공하고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이 0.9입니다. 0.9% 협의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 외의가 뭐냐? 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도 원래는 주택 외거든요. 원래는 주택 외예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0.9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한번 봐볼게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을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쳤어요? 그죠? 그리고 2번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세요. 위 오피스텔 외의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뭐한다? 협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1000분의 9 0.9 범위 내에서 협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오피스텔 설명할게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나눠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뭐냐? 전용 면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상하 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다 갖췄을 때 매매하고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이것은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주택 외니까 0.9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을 몇 적었어요? 오피스텔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실에서 전용 입식부 수시전지 목욕시설 다 갖추면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자,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수에서 공부 많이 해봤죠. 근데 이제 이건 어차피 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인데 국토교통부령이 0.7, 0.6 범위 내에서 6단계로 구간을 정해서 규정이 돼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될 거고 그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보수가 결정된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그냥 협의다.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적용 기준부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